예, 사보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 지금 삼성그룹 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과 또 이재용의 지금 기업 그룹 승계 구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일을 지금 문정권이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요, 어떤 분이 댓글에 이랬었어요. 황장수 고소하다, 반기업이더니만 시원하냐. 웃기고 자빠졌어요. 내가 언제 반기업이라 했습니까? 저는 고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렇지만 불법으로 정치와 기업이 유착이 되어서 특혜를 받고 뭔가를 주고받는 것은 그건 없어져야 된다. 그건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일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상장을 앞두고 분식 회계를 한, 고의 분식 회계를 한 첫 사례다. 그래서 상장 폐지 심사 때 고려 요인이 된다라는 보도도 있지만은 제가 이 문제는 다양한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이라고 무조건 옹호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도 잘못하면 나라 1등의 기업이라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만은 정권이 나서서 최고의 기업을 어쨌든 이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두들겨 잡아가지고 뭘 갖다가 이득을 취하고 북한에 무슨 투자를 하게 만들거나 그 기업을 코너로 몰아서 해체하면서 뭔가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게 만들거나 자기들이 뭔가를 기대해서 딜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도 하셨더만요. 댓글에. 제가 봤을 때 전번에 이재용이 석방이 됨으로써 문정권과 이재용 간에는 모종의 이 합의가 좀 됐을 거다. 저는 그래 봤습니다. 다만 그게 완결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합의 아니었겠네요. 그리고 7월 달에 이재용이 인도에서 공장 개소식을 하면서 문재인이 직접 가서 거기서 주인이 된 듯 설치고 또 이재용에 대해서 5분간 독대를 한다. 그리고 삼성이 그 이후에 무슨 백수십 조입니까? 5년간에 투자 발표를 하고 몇만 명의 고용을 발표한다 할 때 김동연이 가니 아니면 왜 김동연이 네가 생색내냐, 청와대가 생색내야 된다 하고 자기들끼리 싸움도 붙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이 사면받는 조건으로 투자나 고용을 하겠다 하고 끝나는 여태까지의 이전 정권에 있어서의 상투적인 모양으로 좀 스테레오타입으로 수습되는 거 아닌가 보였지만은 문정권이 그런 정권이 아니죠. 문정권이 그렇게 한다면 문정권이 아닌 거죠. 이들은 남보다 탁월한 뭔가가 있는 정권이지 않습니까? 자, 요즘은 유머 감각이 없어가 좀 비꼬아도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웃자고 한 말을 가지고 죽자고 달라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가가 머리를 좀 세탁을 하고 와야 됩니다. 자, 제 말은 유머 코드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좀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한마디로 썰렁한 유머를 했거나 아니면 듣는 분의 이 두뇌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거나 아주 껍질까지 다 벗기려고 작정한 정권이니까 이제 북한에 들고 가요. 자, 내년에 경역기금을 1조 1천억으로 국정원 예산을 1조 2, 3천억으로 책정을 해서 마음껏 그냥 용도 없이 주는 비공개도 수천억을 편성해놓고 그것 가지고 마음에 들 김정의가 아니잖아요. 이 정권은 지금 북한에 뭔가 나중에 그게 알려지겠지요. 단단히 코가 끼어가 연말까지 뭔가를 해줘야 돼. 자, 지금 종전선언도 안 되게 생겼고 연말까지 철도 도로 연결도 안 되게 생겼어. 이제 김정은이의 인내의 한계가 형님 연말이에요. 연말까지 수금이 안 되면 방 빼시오. 실제 저 김정은이가 미친 척하고 니하고 내하고 무슨 소리까지 다 했냐고 까버리면 방 빼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다급해서 기업인들을 지난번에 평양 갈 때 끌고 갔지요. 자, 그리고 가기 전날 이재용한테 말뚝 받는다고 에버랜드에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 좀 짚어봅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제가 이제 경찰이라 했는데 검찰입니다. 9월 17일 에버랜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삼성 계열 에버랜드가 노조 활동 방해한 혐의를 잡고 용인시에 있는 에버랜드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노사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에버랜드 사측이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탈퇴를 종용했다는 고소장을 최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자, 이게 언제적 일인데 2015년에도 이 에버랜드가 노조 유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은 다 듣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의 스토리를 가지고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어요. 9월 17일이면 다음날 아침에 평양에 갔지요. 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리성근의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SK 최태원 회장이 오해를 좀 받았는데 좀 먹성이 좋게 생겼으니까 아니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냉면을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이 접대원 여자 동무가 냉면 한 살에 더 하실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용 회장이 뭐 권유하니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한 살이 더 먹을라 하는데 이성거이가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갑니까?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 스토리가 진행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한테 들었어요. 삼성이 아니면 뭐 아니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즉 여러 재벌이 같지만 삼성 하나가 나머지 재벌보다 몇 배 나으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타겟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해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평소에 제가 비판 많이 했지요. 정경유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요. 삼성이 그러지만 않으면 저는 삼성이야말로 한국에 앞으로 먹여 살리는 주요한 역할을 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걸 보면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몸통으로 삼성물산을 지목했다. 그러니까 분식의 출발점을 삼성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에 합병을 놓고 거기서 분식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지. 밑에서 위로 올라간 게 아니다. 그래서 제일모직 가치 부풀리기, 즉 삼성 에피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영향을 미치고 또 로직스가 또 제일모직에 영향을 미치고 제일모직이 이재용이 유리하게 물산과 합병하게 했고 그러면 결국은 위에서부터 짜고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상장을 시켰다. 22조. 어제 제가 22억이라 했는데 그거는 말이 잘못 나간 겁니다. 제가 이 원고도 없이요. 이렇게 방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끔 헛소리를 좀 할 때는 그때그때 이렇게 교정을 시켜주시면 다음날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알아들으실 필요도 있어요. 황당한 헛소리를 할 때는요. 삼성자가 붙은 그 삼바가 22억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진짜 땡빚을 내서라도 제가 사지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국정농단 사건의 묵시적 뭡니까? 요구라는 부분과도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검찰 수사 결과 그렇게 몰아가면 그야말로 삼성 합병이 무효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엄청난 배상을 지금 소송을 한 엘리엇 등의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재용의 승계 구도가 좌절되면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삼성이 물산 무슨 삼성이 생명 또 삼성전자 요렇게 순환 구조로서 지배를 갖추고 있는 부분에서 뿔뿔이 이렇게 해산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자, 참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장 직전에 이렇게 고의적으로 분식 해결을 해가지고 상장하려는 회사를 마치 가치가 실제보다 과대평가해서 상장을 한 첫 사례다. 이거는 상장 폐지, 상폐라고 이야기하는 심사 때 고려 요인이다. 상장 폐지가 되면요,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지 조각이 되죠. 상장 주식이 상장되면서 엄청난 가격이 올랐는데 어느 날 상장이 폐지가 돼가 비상장 주식이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똥값이 되어버리겠죠. 특히 이런 걸로요. 그래도 대마불사인데 설마 삼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승계 구도에서 키 역할을 하는 회사를 상장 폐지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면 삼성이 공중분해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권거래소가 또 답을 했어요. 이 답을 보면 정권이 뭘 겨냥하고 있는가가 명백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답이 뭐냐? 정권거래소 고위관계자는 시가총액 22조짜리 초대형 상장기업이라거나 한국의 5번째 이 시총 액수래요. 시가총액 액수래요. 투자자가 8만 명에 이른다는 점 자체는 상장 적격성 심사에서 크게 고려할 요인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액수가 얼마거나 8만 명이거나 그건 우리는 알 바 없고 오직 해당 사실, 위법 행위만 보고 결론을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을 차별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정치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시중에서는 주식 규모나 그 다음에 이 투자자의 숫자나 이런 거를 보면 정권이 이걸 상폐까지는 갖고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요 말을 들어보면 정권거래소 고위관계자가 이미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걸 겨냥하고 있는가를 이미 긁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삼성이 뭐 좌우에 안 닿아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문어발로 다 닿아 있죠. 국정원보다 더 나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권거래소 관계자가 말을 해요. 보통 이렇게 말 안 하죠. 그건 심사해봐야 알 일이고 현재 예단에서 이야기할 수 없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적당히 봐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삼성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알 거 없고 법대로 하겠다 이게요. 그럼 이런 때 법대로 하겠다라는 말은 현재로서는 보면 문을 닫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상폐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정권의 의도가 나오는 겁니다. 뉴스 브리핑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삼성의 입장에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삼성과 정권이 왜 저렇게 되어서 싸움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권은 뭘 가지고 이러느냐? 이게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가 없이 법대로 하면서 이렇게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엄격하게 뒤지면 승계하고 이럴 때 이런 식의 편법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남보다 힘이 좋으면 좋고 인맥도 많으면 많고 김현장도 끼고 있고 태평양도 끼고 있고 그래서 이익을 보면 이익을 보지 이럴 때 손해를 볼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의 삼성은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이 전무후무한 겁도 없는 정권을 만나면서 임자를 만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오늘 이 각종 언론에 보도된 데 보면 토종 지배구조 펀드라고 아니 무슨 뭐 펀드에 토종이 있고 뭐 뭡니까 외산 뭐 수입산이 있습니까? 토종 같아도 이상한 외국놈 돈일 수도 있고 외국놈 돈인데 검은 머리 한국인 끌 수도 있죠. 이 토종이라고 강조하는데도 수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펀드는 다 펀드지. 사모펀드든 뭔 펀드든 펀드가 뭡니까? 그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투자회사나 자산운용사 하나 만들어서 모아놓고 내 이런 사업 하려니까 돈 태울 사람 좀 넣어라. 이렇게 하면 얼마 모이면 하는 게 그게 펀드 아닙니까? 그런데 지배구조 펀드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지배구조, 여기 생략된 말이 있어요. 지배구조 계승 펀드. 아니, 펀드 만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 돈 넣고 돈 묶이지요. 회사를 인수하든 또 건물을 인수하든 그건 리츠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펀드는 그야말로 이익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옛날에 장하성이처럼 무슨 뭐 소액주주운동 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이제 주주로서 큰 회사의 주식을 사서 나중에 거기 참여해가지고 이 한국의 재벌들, 사주들이 마음대로 이 투명 경영이 아닌 불투명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 그래서 장하성은 재벌 대기업 주식을 한때 50몇 억씩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해서 돈이나 벌었겠지 뭐 크게 지배구조가 개선됐다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위대한 드루킹이 이 삼성과 관련해서 지배구조에 대해서 익히 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드루킹의 애언은 그것이 이후에 정권의 상당한 부분 정책으로도 채택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 정권에서 지금 무슨 판을 벌이는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토종 지배구조 펀드가 최근에 한국의 갑질 대마왕 하나 더 있네요. 대대마왕이 양진호니까 이제 그냥 마왕이라고 합시다. 좀 낮춰가. 마왕격으로 두들겨 팬 이 한진 조씨 일가의 한진을 먹어보겠다. 경영권 공격을 한다라고 지금 오늘 나왔어요. 자, 왜 갑자기 느닷없는 이 펀드 회사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한진을 겨냥하느냐. 또 왜 삼성은 최고 약점일 수 있는 삼바를 건드려 가지고 상패로 몰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고도 같은 권력이라는 부분과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드루킹 일당이 내부적으로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지금 삼성의 이 삼바 문제도 경제 민주화잖아요. 자, 이 토종 펀드도 지배구조, 토종 뭐 이런 말이 섞여 있어요. 이것도 또 경제 민주화, 투명 경영이에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로 기치로 재벌 기업을 인수 합병해 얻은 수익금으로 공동체를 건설한다. 자, 그래서 이들이 경공모라는 이 제목도 경제적 공진화, 이 공진화라는 것은 더불어 잘 살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경제적으로. 동학농민혁명군처럼 혁명을 위한 조직으로 일사불란한 의견과 행동 조직을 갖췄다면서 경공모의 규약에 정치적 비밀결사체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재벌을 대신해 기업을 소유하면서 국가와 소통하고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연에서 유시민에게 대화를 나눴대요. 드루킹이. 그래가지고 그 대화에 이 삼성 등 재벌 회사를 먹어보겠다 했겠죠.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하려는 계획이 지배구조 개혁인데 작은 기업도 아니고 삼성에 대해 가능하겠느냐. 생물학적 생명까지 걸어야 한다 하는 반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루킹이 경제혁명에 성공하고 사람 사는 세상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면 생명은 얼마든지 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이 이야기한 그 내용에 좀 들어보면 도 변호사가 또 진술해서요. 당시 경공모의 최종 목적은 재벌을 적대적으로 인수합병 M&A 해서 기업 지배 활동으로 얻은 수익으로 두루미 마을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보니 대선 국면에서 국회의 영향력을 형사해 인수합병 관련 법 개정 등 정치권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 같아. 당시 외부형으로 만들어진 경공모 설명 자료에는
대선을 승리해 정권을 장악하고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재벌 지배 및 구조 변경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자신들의 경제 민주화가 강력한 정부에 의한 재벌 통제로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김종인식과 차이가 있다. 소액주주의 조직적 결집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목적이고, 오사카 총영사도 일본에 가서 일본의 자금력을 동원해서 한국의 경공모가 그 돈 끌어와서 삼성 등을 개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 이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강성부 대표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을 뚝 때려보면 지배구조로 본 글로벌 기업 전쟁, 글로벌 기업의 지배구조, 한눈으로 보는 세계 지도, 글로벌 앤 코리아 기업 지배구조, 즉 기업의 오너십에 관여해서 일종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인데, 항상 지배구조를 이야기할 때는 투명한 경영, 건전한 오너십,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건 개뿔 앞에 내세우는 전부 핑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LK 파트너스라는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하다가 이제 여러 명하고 같이 했겠죠. 독립해서 사모펀드 회사 KCGI를 설립을 해서 지배구조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한데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그 이슈 기업에 대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집중하겠다, 이러면서 블라인드 펀드 자금을 모으고 있다. 즉 묻지마, 내한테 돈 모아주면 내가 알아서 적절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LK 파트너스라는 회사 있을 때 이 사람 따라서 투자해서 돈 모은 투자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돈을 모았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KCGI 블라인드 펀드 모집에 나선 한 달 만에 1,400억을 모았다는 것이 9월 14일 날, 2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KCGI는 모집된 자금을 토대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거나 성계의 어려움을 겪는 중견 중소기업에 투자할 그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봉을 싹 피해갔어요. 자, 그런데 KCGI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말의 약자라는 거예요. 코리아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임프루브먼트. 그래가지고 아예 회사 이름을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 지었어요. 돈 놓고 돈 묻는 이 판에 회사 이름을 이래 지을 때 정권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공정거래위원회니 장하성이니 수도 없이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콘셉트 이름처럼 지배구조로 인해 저평가된 기업을 사들인 다음 개선을 통해 기업 가치를 늘린다. 행동주의 펀드로 기업의 2, 3대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과 회사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주주로 지분을 확보한 뒤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승계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KCGI의 관심사다. 지분을 인수한 뒤 후계자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거나 기업 가치를 올려 다른 원매자나 직원들에게 다시 지분을 이렇게 매각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누가 회사 후계자가 그걸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자기가 세금도 내고 승계를 하거나 안 그러면 압도적 지분을 가지려면 아버지 때는 가능했는데 상속이 되면서 자녀들이 나눠 가졌다. 그럴 때 이제 그 일대 주주지만은 위태로운 사람 편에 서서 주식을 좀 사줘갖고 가치를 올린 다음에 비싸게 대판다.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투명 경영을 하지 못하는 기업에 관여해서 그 투명 경영이라는 부분이 이제 관철되면, 그러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돈을 벌겠다. 이제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왜 한진을 노렸을까? 자, 대한항공이나 주식회사 한진의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가 한진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을 10% 이상 조용히 사들였다가 이제 경영에 참가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경영에 참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부분은 의미심장하지요. 요 근래에 다시 땅콩 무슨 갑질이니부터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뭘 노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노리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저 삼성 삼바와 더불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금 한번 5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